네, 이 종목은 대체 왜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좀 이슈가 있었거나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인 종목들, 섹터들 꼽아봤습니다. 하나씩 열어볼게요. 은행주들 먼저 보겠습니다. 실적이 받쳐주는 쪽은 그래도 주가가 견조할까요? 이 시각 현재도 하나금융지주가 3%대, 신한지주 2%대 실적을 내놨거나 이번 주 내놓을 은행주들이 많잖아요. 일단 2분기 실적 괜찮고 이렇게 된다면 3분기 때 배당 메리트까지 이제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움직임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아이리버를 살펴보겠습니다. 상승폭 역시나 많이 줄었네요. 예, 시장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 손에 들고 다니는 선풍기 이거 판매하고 있는데요.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가 잡히긴 했는데 이 상승 탄력분을 이미 잃은 상황입니다. 강보합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낙폭 키우고 있죠. 7% 넘는 하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연히 시장 영향이 있을 것이고요. 또 이 증권사 보고서가 나오긴 했는데요. 삼성전자가 올 하반기 수익성에 이제 치우쳐졌던 어떤 전략을 좀 수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디램 가격이 이제는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과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3분기 실적도 더 좋을 것이라는 전망들이 있었는데요. 2분기 고점 찍고 내년 2분기까지 실적이 하향 추세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들이 있습니다. 81,400원대까지 밀려나 있고요. 자동차주들은 그래도 좀 선방을 했는데 만도의 흐름 괜찮네요. 2% 넘는 상승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수급이 눈여겨봐집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오늘까지 12거래일 연속 순매수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추적 들어가도록 할게요. 원전 관련주들 오늘 시장에서 튀어오릅니다. 이건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펼치면서 주가가 그동안은 정말 바닥 모르고 떨어졌었잖아요. 그런데 이 에어컨을 안 틀고는 못 배기는 요즘 같은 더위 속에 전력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빨리 전력을 만들어내야 되겠고 원자력 발전 돌려야 된다라는 정부의 어떤 방침이 나오면서 한국전력 3%대, 두산중공업도 3% 가까운 상승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동안 빠졌던 조선주들도 오늘 시장에서 이런 시장에서도 강한 모습 나타냅니다. 현대미포조소 5% 이상이고요. 수주 증가하고 있고 선가 상승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인데 역시 좀 챙겨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궁금하죠. 코스닥 지수가 세상에는 4% 넘게 빠집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바이오주들 일제히 급락하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에서 앞서 SK하이닉스 보셨겠지만 반도체 관련주들도 일제히 밀려나고 있는 모습 말씀드림과 동시에 코스피도 낙폭을 키웁니다. 1%대, 4%대. 왜? 이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유한타증권 영업부 송태형 과장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말 어두운 월요일이 되네요. 시장 얘기부터 나눠주십시오. 코스피, 코스닥 왜 떨어질 것이 더 남아있었던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양 지수 같은 경우에 사실 계속적으로 낙폭을 좀 키워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잠깐 아까 저희 유한타증권 골드영업부의 박우신 차장이 얘기한 것처럼 사실 매수 주체가 상당히 좀 부족하다. 이 점이 좀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 매도로 좀 일관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기관 같은 경우에 이제 코스피에서 좀 매수로 지금 현재 집계는 되고 있으나 그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사실 금융 투자 부분에서 좀 많이 들어오고 그 외에는 거의 매도를 일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을 했을 때는 사실 ETF에 대한 자금이라든지 아니면 지수 방어를 위해서 시가총액이 좀 큰 것 위주로 조금 매수가 좀 들어오는 부분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은 사실 지금 외국인, 기관 모두 다 매도가 나오게 되면서 그런 부분 조금 더 낙폭을 심하게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사실 양 시장에서 가장 조금 이 지수 대비 좀 시가총액이 큰 업종을 보게 되면 사실 IT하고 반도체, IT하고 이제 바이오를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네. 사실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와 사실 IT 하드웨어를 합하면은 그 시가총액 자체가 워낙 이제 커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크게 낙폭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대외 변수가 계속적으로 조금 개선되기 이전까지는 사실 그렇게 크게 반등이 나오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보게 된다라면은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기에는 또 이제 저가 매수세로 조금씩 유입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는 기술적인 반등은 추가적으로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모두가 지금 힘겨운 요즘을 보내고 있을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주식 투자 격언에 지금 이 시장에 이런 얘기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포를 사야 뭐 수익을 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하잖아요. 네네. 이게 지금 맞는 격언인지 뭐 적은 앞으로를 좀 내다본다면 어떤 시각이 강하십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지금의 지수 수준이나 아니면은 이제 종목들의 이 가격은 사실 상당히 매력적일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하신 것처럼 상당히 지금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공포가 많은 부분 좀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실 좀 비이성적인 가격을 나타내고 있다.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될 텐데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조금 무언가 결과물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조금 접근하시기에는 많이 힘든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실 지금 하락과 기술적 반등 이런 패턴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제 교차적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된다라면 사실 그렇게 트레이딩 하기에는 좀 만만치 않은 시장이 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확률적으로 보게 되면은 많은 종목에서 한 10개를 사게 되면 한 8개 정도가 하락을 조금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보수적인 관점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시장에서 올라가는 종목 찾기가 어려운 오늘이네요. 이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섹터 쪽으로 가볼까요? 조선주는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실적, 뭐 수주 뭐 네네. 증가하고 있다, 뭐 이런 것. 근데 뭐 한동안 뭐 매번 이랬다가 이 기대감을 상실했던 것이 조선 업체들이었어요. 이게 진짜 이걸 믿어도 되나 싶기도 해요. 어떤 판단이세요? 지금 사실 뭐 이러한 이제 호재들을 정말 이렇게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어가는 것은 상당히 조금 뭐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가 매수세 또는 매수에 대한 논리가 필요했던 부분이었던 거라고 좀 생각되는 부분이 강하고요. 사실 조선업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적으로 좀 불황을 맞이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일단 단기적인 모멘텀은 나오긴 했다라고 이 정도로 조금 해석을 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들고 있습니다. 다만 좀 보게 된다라면 15주 동안 계속적으로 이제 조선 이 지수 자체가 신조선가가 계속 128포인트로 유지가 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랬던 부분이 사실 오늘 사실 1포인트 정도 상승을 네. 했습니다. 1포인트 네. 오른 게 그게 의미가 있는 건가요? 포인트만 놓고 봤을 때는 1포인트라고 하면 그렇게 큰 의미가 없게 보이실 텐데요. 신조선 가격이 이 한 3에서 4% 정도 상승을 했다라고 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원화까지 생각을 하게 된다라면 네. 그런 부분에서 한 5% 정도가 늘어나게 되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이제 상승하는 가격 자체는 원화 기준으로 한 8에서 한 9% 정도의 성과가 상승을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이 조금 이 신조선 가격 자체가 계속 못 움직이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됐었던 부분도 있었고요. 1포인트이긴 하지만 뭐 실질적으로 환산을 한다라면 한 10%까지도 상승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단기적인 모멘텀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이렇게는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네. 다만 이제 실적적인 측면을 좀 봐야만 한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2분기에 실적을 좀 보게 되면은 조선업계가 사실 안 좋은 게 사실입니다. 뭐 현대, 미포, 조선 같은 경우에도 사실 2분기 실적 자체가 20에서 30%가 전분기 대비 좀 줄어들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됐을 때는 사실 조금 보수적인 관점 그리고 단기적인 모멘텀 이 정도로 좀 받아들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의견은 뭐 글쎄요, 나빠요, 둘 중에서 골라야 되는 걸까요? 네, 좀 글쎄요를 좀 드리고요. 일단 증권사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목표 이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좀 하향 추세가 좀 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실적적인 측면이 과연 정말 2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정말 반등이 나오는지 이 여부도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전 관련주를 한번 볼게요. 이쪽은 정책이 그리고 요즘 이어지는 이 폭염이 나타나면서 분명 얘기가 되는 얘기거리가 있는 이 기업들이 아닐까 싶어요. 원전 뭐 재가동 2기에 대한 일정 앞당긴다라는 정부 정책 뭐 나온 바 있고요. 정말 요즘 같아서는 에어컨 없이는 진짜 못 살 것 그쵸. 같은 그런 네네. 날이잖아요. 당연히 틀 수밖에 없고 뭐 주말 사이에 정전됐다는 지역도 굉장히 많은데 이러면 전력 필요할 거고 원자력 돌려야 되잖아요. 관련 업체들 긍정적으로 볼까요?
일단 말씀을 하신 것처럼 뭐 요즘 워낙 이제 에어컨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부 역시나 계속적으로 이제 탈원전 정책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제 원전을 좀 재가동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이제 석탄 발전이라든지 LNG 발전 같은 경우에 97%를 이제 가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전력 수요를 이제 감당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이제 이 원전 같은 경우에 한 50%까지 이제 낮췄던 비중을 이제 8월 달에 80%까지 다시 한번 끌어올리는 모습을 좀 보이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사실 갑자기 이제 정책이 조금 변환이 되는 게 아닌가, 아니면 정책에 대한 부분이 조금 재검토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관점에서 지금 사실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조금 주가가 상승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사실 조금 더 검토에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 단기적인 모멘텀으로는 상당히 조금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전력 수요나 이런 부분이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블랙아웃이 생긴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정부에서 새로운 정책을 이제 단기적으로 내놓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보게 됐을 때는 뭐 계속적으로 이제 조금 이런 주가 모멘텀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괜찮다는 의견 드릴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좋아요를 좀 드리고요. 뭐 단기적인 모멘텀으로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상당히 조금 부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정책적인 리스크를 계속적으로 조금 검토를 하시면서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됐을 때는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좀 단기적인 이제 수익 매매로 조금 접근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직 뭐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아예 뭐 없앤다 뭐 이렇게 입장을 밝힌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요. 정부의 입장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관련주도 한번 일단 따라는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자동차 관련주 중에 만도를 한번 볼까요? 수급 괜찮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평가 매력이 이제 부각되는 시점 아닐까 싶어요. 자동차주도 오늘 뭐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나타내긴 했는데요. 이 종목도 분석해 주십시오. 네, 자동차 사실 대표주들 같은 경우에 요즘 사실 시장이 안 좋았을 때 대한투자에 대한 방편으로 조금 많이들 선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자동차 주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이제 가격 하락이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가격 부담이 상당히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대부분의 악재 같은 부분을 사실 어느 정도 주가에 이미 좀 포함을 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에는 이제 악재가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됐으니 그 이후에는 조금 호재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주가가 이런 악재에 대해서 좀 정상화 과정만 간다 하더라도 주가는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조금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보게 되면 사실 이제 미중 무역 전쟁에 있어서 이제 중국에서 이 한국 자동차에 대한 이제 수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관측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된다라면 미국과 이제 중국의 무역 전쟁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면 그런 부분에서 대한투자의 이 자금이 계속적으로 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의견은 어떻게 줄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좋아요를 좀 드리고요. 뭐 시장 당분간은 계속적으로 이제 급반등이 나오기는 좀 힘들 것이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계속적인 이제 대한 투자자의 성격으로 조금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네 종목 살펴봤고요. 이 가운데 내일장 탑픽으로는 또 만도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한번 눈여겨보도록 할게요. 앞으로도요. 자, 장 마감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낙폭을 좀 최대한 돌려놔야 되는데요. 점검하러 가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결국 2270선이 무너지면서 마감은 2270선을 좀 지켜나가면서 마감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4% 넘는 급락세가 포착이 됩니다. 4.36%의 조정세, 757선의 장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호가였습니다. 월요일 첫 시작부터 힘겨웠습니다.
펀더멘탈이나 모멘텀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코스피. 기술주 위주로 낙폭이 심화되면서 지수도 빠졌습니다. 0.88%의 하락세, 2269선에 장을 마쳤고요. 코스닥으로 살펴보시면 연중 최저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장중에 4.32% 조정세를 면치 못하면서 757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어두워졌죠. 자, 이어서 수급 살펴보시면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가 포착됩니다. 외국인 910억 원 매도 우인데요. 이러한 흐름은 또 기관과 엇갈렸죠. 기관 2,074억 원의 사자를 외쳤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흐름은 엇갈렸지만 오늘 낙폭이 심화됐던 기술주 위주로 매도하는 흐름은 동일했습니다. 코스닥 수급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의 매도 랠리가 이어집니다. 6거래 연속 매도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705억 원 매도 우위가 포착이 됐고요. 기관까지 덩달아 매도 우위로 포착이 되네요. 660억 원 순매도 우위였습니다. 자, 한편 코스피 시가총액 상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든든한 안전판 역할을 해줬던 기술주 오늘 낙폭이 심화됐습니다. 삼성전자 2%대, SK하이닉스 급기야 7%까지 빠졌습니다. 업황의 고점 논란이 큰 폭으로 하락세가 나타났고 반도체 장비 업체들도 동달아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현대차 1.97% 상승 우위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개소세 인하에 대한 효과일까요? 12만 9,500원에 오늘 장을 마쳤고요. 코스닥을 주도하는 제약바이오 업종은 급락세가 포착이 됐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각각 10%대, 13%대 급락세가 포착이 됐고요. 반면 CJENM 무려 6거래일 만에 반등에 좀 나서나 싶었는데 보합권에서 마쳤습니다. 나노스까지 4% 급등세를 보이면서 오늘 장을 마감했네요. 마감 분위기 돌아봤습니다.